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수치 생명을 구한다입니다. 저자는 강재윤 님이시고요. 이분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셨고요. 현재는 한국목탄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수채 기능을 알리고 수제품 보급에 힘쓰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지성문화사이고요. 201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수치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습기 제거와 탈취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신발장이나 옷장 같은 곳에 목탄이나 숯가루를 놓아두곤 했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숯가루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도 몇 달 전에 지인 한 분이 땡땡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식용 숯가루를 몇 포 주시면서 물론 이제 그 본인께서도 복용을 하고 계셨던 것인데 이게 건강에 좋으니 한번 드셔보라고 저한테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평소에 많았기 때문에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 숯가루를 하루 한 개씩 물에 타서 이렇게 복용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복용하는 기간 내내 검은 변을 봤으며 효과는 몸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되었는데 읽어보니까 숯가루가 생각보다 질병 치료와 예방에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염, 장염, 소화불량, 설사 등 소화기관 치유에도 효과가 있고 간염이나 강경변과 같은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각종 염증을 억제하고 진통작용과 무엇보다도 체내에 쌓인 독소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숯가루를 구매해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제가 건강한 상태라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나 효과를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질병 예방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복용해 볼 작정입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5장에 나오는 일상에서의 숯 활용법과 7장에 나오는 숯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숯의 특성이나 활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과 같이 약품이 없던 시대에 숯가루를 복용하여 질병의 치료나 처방으로서 사용해온 역사는 오래다. 너무나 훌륭한 의서, 동의보감에서 여러 종류의 초목이나 구근류, 동물, 어패류 등 희귀한 소재를 숯으로 만들어 처방에 써졌다. 지사, 정장, 해독제로 여러가지 풀이나 나무를 태워 솥 부뚜막에 앉은 숯금댕을 먹게 하였다든가 소나무를 태운 거름과 아교로 만든 숯 먹인 송연묵도 가정의 상비약으로 썼던 예는 잘 알려져 있다. 숯가루의 특성, 복용 숯가루는 고온에 구워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미세 분말화된 무취, 무미, 무해의 분말이다. 질병에 따라서 처방되는 각종 약재 숯이 아닌 활성탄 및 목질개 소나무 숯 등의 경우는 숯 자체는 아무런 약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수한 다공성에 따른 흡착성의 탁월함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떠한 항생제보다도 염증 제거나 해독 작용에 특효성을 띠고 있다. 숯의 흡착성과 해독성은 숯가루요법에서 질병 치료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됨을 알게 된다. 또한 숯은 탄화 과정에서 원자의 변환에 따른 소재 성분이 활성화되어 탄소 성분의 증가와 원적외선 온열 효과의 기능이 있어 숯가루 요법상 상승 효과를 주리라 생각되어진다. 물론 숯에 농축된 미네랄의 역할도 일조할 것이다. 양약은 복용하였을 경우 체내에 잔류하여 부작용 걱정이 있지만 숯은 복용 과다에서 오는 부작용이 없으며 잔류하지 않고 배설되는 특성도 있다. 숯가루의 작용 10가지. 첫째, 진통 및 해열 작용을 하며
니코틴 제거, 농약 성분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위염, 위궤양, 간염 치료와 간염 예방에 유효하다. 이 사실은 데이비드 쿠니 박사의 액티베이티드 차콜이라는 저서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둘째, 숯가루는 미세한 다공체로 되어 있어 장내에 부패한 단백질 찌꺼기나 지방 알갱이를 흡착하여 과일 야채의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의 색소 첨가제, 조미료 등을 흡착하여 장내를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장내의 청결로 혈액과 체액을 깨끗하게 하여 인체의 저항력을 높인다. 넷째, 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해 주므로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간장,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몸의 피로 회복과 간장,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 다섯째, 숯가루의 대표적 작용은 복용 후 1분 이내에 체내의 유독물질, 불순물, 농약 성분, 발암물질 등을 빠른 속도로 흡착한다. 그러나 끈적한 액체들은 약간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좋은 상태에서 흡착성이 빠르며 고온 상태에서는 흡착성이 떨어진다. 여섯째, 체내에 유해한 물질은 잘 흡수하지만 몸에 유익한 영양분은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학 잡지에 보고되었다. 일곱 번째, 냄새와 가스를 흡착하는 작용이 있어 밀폐된 잠수함에도 이용되며 유독가스의 제거를 위한 방독 마스크에도 이용된다. 여덟 번째, 장내의 가스와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성된 독소와 분비물을 흡착한다. 또한 노화와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아홉 번째, 외상과 염증 부위에서 세균, 분비물, 고름, 진물을 흡착한다. 등창이나 욕창에 활용이 된다. 열 번째, 자살 목적으로 독약을 먹은 경우 즉시 숯가루를 먹이면 해독이 된다. 숯가루 복용으로 치료되는 질병들, 위궤양, 숯가루를 매 식전 30분에 물 한 컵과 복용하면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하면 위산을 흡착하여 위벽을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 위산 중화제나 제산제를 먹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식중독, 부패되었거나 오염된 음식물을 먹고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날 때는 숯가루 2스푼과 물 2컵 정도 먹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 복통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구토 후에도 숯가루를 먹어두면 속이 편안해지고 설사도 먹게 된다. 설사, 장염, 음식을 금하고 2스푼의 숯가루를 먹되 따뜻한 물로 2컵 정도 마신다. 그리고 복부에 숯가루 찜팩 1일 3회 교체해 붙이면 치유가 빠르다. 헛배 부르고 가스 찰 때 숯가루가 좋으며 또한 장내 세균 번식에서 생기는 분비물을 수치 흡착하므로 뱃속이 편안해진다. 맹장염, 금식하면서 깨끗이 관장하고 숯가루를 1일 3회 복용하면 염증 부위의 세균과 세균의 분비물과 염증 독소를 숯가루가 흡착한다. 이때는 냉찜질을 30분씩 1일 3, 4회 하면 통증도 가라앉고 염증도 해소된다. 변비, 오랜 기간 변비가 계속되면 체내 독이 쌓인다. 심한 변비는 자기 전에 숯가루 2스푼과 물 2컵 정도의 양을 복용하고 자게 되면 장의 연동운동도 촉진하고 변이 단단하게 덩어리지는 것도 방지하며 부드러운 변을 보게 되는데 가급적 물은 조금 많이 먹는 편이 좋다. 고열, 음식을 금하고 물을 조금 많이 마시고 관장하여 숯가루를 복용하면 열이 쉽게 내린다. 대장에서 혈류를 통하여 세포 조직으로 흡수되는 독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3일 정도 금식하며 물을 많이 마시고 관장한 다음에 숯가루를 복용하면 치유가 빠르고 황달이 쉽게 없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에 모여서 소장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담즙을 숯가루가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담즙 색소의 잘못된 유출로 생긴 황달이 치유된다. 이때 1일 3회 식후에 숯가루 찜팩을 간이 있는 복부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은 절대 복용치 말아야 한다.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게 된다. 또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은 땀이 잘 나지 않는데 숯가루 목욕을 통해서 간에서 제독치 못한 독을 피부를 통해서 배독시켜준다. 신장 기능 저하, 식생법을 실천하면서 어성초 달인 물 또는 옥수수 수염 달인 물을 마시면서 매일 숯가루 갈탕을 만들어 아침, 오후 3시경
취침 전 이렇게 하루 3번 마신다. 당뇨병, 식사요법을 실천하면서 경중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숫가루 2스푼과 물 2컵을 마신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시력장애, 발이 저리는 등 말단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시 숫가루 갈탕을 마신다. 숙취 해소, 술을 과하게 마신 뒤에 숫가루 1스푼과 물 1컵을 마시고 자면 아침에 숙취가 해소되고 속이 쓰린 현상도 없어진다. 숫가루 복용법과 주의사항, 제품별 1회 복용 용량. 첫 번째, 분말 숫가루 1스푼을 물 1컵에 넣어 희석하여 1일 1, 2회 식전 30분 또는 취침 전에 복용한다. 둘째, 과립형 1스푼을 먼저 입에 넣고 물 1컵으로 복용하되 식전 30분에 1일 1, 2회 또는 취침 전에 복용한다. 셋째, 정제형 8정을 물 1컵에 1일 1, 2회 식전에 30분 또는 취침 전에 복용한다. 넷째, 캡슐형 4캡슐을 물 1컵에 1일 1, 2회 식전 30분에 복용한다. 단, 식중독, 동물해독, 다이어트, 소화불량 등으로 트림이 계속 나거나 방귀가 자주 나올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한다. 다섯 번째, 분말 과립 정제 제품의 복용 시 병의 뚜껑을 열어둔다든가 외부의 노출 상태가 오래가면 주위의 오염된 물질, 기체 등을 흡착하게 되므로 복용 후 즉시 뚜껑을 닫고 밀봉 상태로 두어야 한다. 장기간 복용하여도 부작용은 없으나 특별한 질병이 없을 경우 장기간 복용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는 2일에 1회 정도 복용한다. 질병치료 목적이라면 1일 3회 정도 복용한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동시에 복용하면 그 약성분을 흡착하게 되므로 2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복용한다. 숫 분말의 복용은 반드시 물에 사전 희석하여 복용하여야 한다. 분말을 먼저 입에 넣고 마실 경우 미세 분말이 목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물에 희석하여 마신다. 숫가루는 분말보다는 과립이나 정제, 캡슐로 된 것이 복용하기가 편리하다. 아무리 숫가루가 좋다고 해도 복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숫가루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기관의 허가 제품이거나 또는 미국, 일본 등의 식용탄이나 건강보조식품의 숫, 약용으로 인가된 제품, 그리고 적어도 믿을 만한 제조업자가 만든 것만을 복용해야 한다. 복용으로는 고온 탄화된 소나무 수치나 의약, 식용으로 인정된 수치 좋다. 그냥 두어도 효과를 보는 숫 활용법. 첫째, 집안 유해물질 제거 및 공기를 정화한다. 요즘 주택은 실내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기밀성의 밀폐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으며 바닥, 천장, 가구 등 모든 부분에 내장재로 화학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벽면은 시멘트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주거 공간은 유해한 화학 물질의 방사와 가전제품에서 내뿜는 전자파 영향으로 양이온이 가득 찬 곳이다. 이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주부 아이들은 원인 모를 두통, 현기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했을 때 페인트, 니스, 신나 등 화학 물질 냄새를 새집 냄새라고 무심코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다. 새집 냄새라는 것이 유해한 화학 물질의 냄새이기 때문이다. 독가스의 공간이라고나 할까. 이런 주거 공간을 개선해서 건강한 삶의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체 정화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실에는 2곳 또는 4곳 정도의 참숯 백탄을 주부의 지혜를 살려 장식해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침실도 숯바구니 2개만 비치하면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방에 실내 정화숯을 비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기정화와 신선한 음이온을 공급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체력 유지와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치하는 숯의 양은 건물 한 평당 1kg 기준이며 사방 4구석에 놓는 것이 좋으나 대각선으로 2곳에 놓아도 효과적이다. 둘째, 사무실 공기정화 기능. 냉난방 시설의 에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밀폐 구조로 된 사무실은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한 근무 시간 내내 형광등이 켜져 있고 PC, 팩스, 복사기 등
전자파가 쏟아져 실내에는 음이온이 절대적으로 적고 양이온이 지배적이므로 실제로는 산화의 공간이다. 사무실 근무자의 상당수가 원인이 분명치 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이 사무 능률을 저하시키는 시크 빌딩증 후군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는 데는 반드시 환기를 철저히 하고 수출 공기정화용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셋째, 자동차 실내 정화 및 냄새 제거. 밀폐된 자동차 안에 실내 정화용 수출 비치해 두면 냄새의 제거와 정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차내 공간은 무치 공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신선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은 수출 차 안에 비치해 두면 된다. 차 내의 정화를 위해 참숯 백탄 2kg 정도를 놓고 숯 방석을 깔게 되면 전자파 피해 감소와 음이온 발생으로 인하여 신선한 공간으로 바뀐다. 특히 영업용 택시는 하루 종일 여러 형태의 손님이 탑승하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 등도 탑승할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과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내에 일정량의 숯을 비치하여 차내에 정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옷장과 화장실 습기 및 냄새 제거. 숯은 옷장의 습기를 제거하고 또 화장실의 냄새 제거에도 재구시를 한다. 다섯 번째, 전자파의 피해 감소.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오디오, 냉장고, 전기 매트, 형광등, 헤어드라이기 등에서 쏟아지는 전자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전도성 백탄을 비치함으로써 유해한 전자파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여섯 번째, 애완동물의 냄새를 제거 및 잡균 박멸. 주거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아파트화되어 가므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은 냄새와 잡균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자연히 동물 분뇨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청결하게 사육하지 않는 한 주인은 잘 느낄지 몰라도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냄새를 느끼게 된다. 거실이나 방에 숯을 정량보다 훨씬 많이 놓게 되면 숯이 정화의 제 역할을 하게 되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동물의 잠자리, 집 등의 주변에 숯을 놓고 숯 매트 등을 놓으면 더욱 냄새와 잡균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